예, 오늘의 세 번째 핫랭킹은 수사권 박탈에 윤석열 반격 나서나. 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설치를 본격화하면서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검은 검찰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퇴임을 5달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본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는 게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검사가 근대 형사사법체계에서 탄생한 것이 한 200년 전쯤 됐는데 그때도 검사는 공소관으로 탄생한 겁니다. 수사관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만 유독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틀어지고 있거든요. 즉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유독 검사가 전면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검사의 정체성이 수사기관화되어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을 3월에 발의해서 6월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정리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현조 의원님,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걸 검수완박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검수완박으로 검찰로부터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서 빼앗다기보다는 분리해서 그것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겠다. 지금 이게 민주당의 보관 같은데 이 법안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추진할 때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힘들고 또 우리가 경제 발전에 대한 지금 절박성이 지금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책임 있는 여당이 도대체 지금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 뭘 요구하는지를 읽고 있는지, 과연 이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건지 그걸 제가 되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한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는요, 정말 국민들 입장에, 즉 수용자 입장에서 변해가야 됩니다. 즉 국민들이 내가 어떻게 형사사법체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경찰, 검찰 체제로 그동안 쭉 이어왔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올 1월부터 검찰의 6가지 수사권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이것마저도 큰 변화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경찰에 대한 불신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불신감이 있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지금 아직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았어요. 또 하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럼 공수처가 생겨났습니다. 정말 새로운 기구가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금 아직까지 새로운 2명만 딱 달랑 있습니다. 지금 처장과 지금 차장만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실험해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예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빼앗아서 중대범죄수사처럼 듣도 보도 못한 지금 청을 만들겠다는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황운하 의원이 정말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만 지금 검찰과 특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거짓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만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과연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라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분들이 이렇게 3월 달에 발의해서 6월 달에 처리했다는 게 과연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의 즉 정권을 일임한 사람들 아니면 그 중에서도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인지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불편하십니까? 수사권을 뺏어서? 저는 그러면서 보면 지금에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한 불순한 의도가 충분히 담겨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앞서 이 의원님께서 황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시기도 했는데 실제로 검찰 내부망도 좀 부글부글한 것이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구승모 대검 국제협력 담당관은 이제 영국의 예를 들면서 경제범죄나 뇌물, 부패 사건은 수사와 기소를 통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차동호 대구지검 검사도 일단 수사와 공소의 분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제 생각에는 수사 기소의 어떤 적절한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그러니까 수사권 박탈로까지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분리, 그런 식의 분리는 제 생각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이제 형사사법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중수청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충돌되고 있는 가치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형사사법체계의 효율적 작동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비대해질 수 있는, 남용될 수 있는 검찰권의 분산입니다. 형사사법체계의 효율적인 작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건데요. 네. 이게 실제로 잘 이루어지려면 공소와 수사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재판을 해보면 수사는 사실관계의 수집에 해당하는 거고요. 공소는 수집된 사실관계의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무자르듯이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양자는 굉장히 서로 유기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다만 그 가치에 검찰권의 분산이라는 가치를 고려하려니 지금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재 그 결론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수청 설치 혹은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가치 중에 검찰권의 분산에 지나치게 치우친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인데요. 계획대로라면 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아서 그 의견을 가지고 대검 차원에서 의견을 낼 것이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사실상 검찰을 해체해 국가의 반부패 역량을 낮추자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또 거대 여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입법권으로 보복하고 있다. 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최지봉 교수님, 네. 지금 조금 전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또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고, 지금 조금 전에 검찰 내부의 의견에서도 이것이 입법권 남용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은데, 그렇죠. 일단 대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내야겠죠?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대검 입장에서는 이제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예. 민주당이나 여기에 이제 법무부나 제출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의견을 전달할 거라고 보고, 일단 우리가 정리할 게 뭐냐면 이게 민주당 공식안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게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거나 민주당 전체 의원이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지금. 예, 아직까지 당론은 아니다 이런 그럼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예. 일부의 TF에 속해 있는 분들의 의견이고, 그분들이 의견을 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 입법을 하겠다고. 물론 국회의원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니 그분들이 입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건 자유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법이 되고 나면 또 논란이 되고 거기서 논의가 되고 통과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일단 그분들의 의견이라는 것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게 마치 민주당이 이걸 당론으로 정해서 밀어붙이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얘기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민주당이 이 부분을 밀어붙여서 지금 얘기하는 3월, 6월 이 계획대로 갈지는 아직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시행이 다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럼 예. 좀 시간을 두고서 어느 정도 이게 잘 정착이 되는지를 인식하고 또 보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법을 뭐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면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이렇게 완전히 검찰 수사권을 기소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검찰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우려의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뭐 여당이 거대 여당이니까 밀어붙여가지고 이걸 할 거다, 아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의원님, 이제 다음 달 3일까지 검사들의 의견이 모아질 텐데 아무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에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임기까지 148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최 교수님 말대로 여당에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만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구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비서실장이 하니까 바로 국회 운영위원장이 그런 말 했어요라고 되짚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속도 조절 이야기하는 사람을 거의 적폐 취급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집권 여당이 180석이나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떤 면에서 강성 주장하는 사람들이 몰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닙니다. 현실화될 수 있는 이야기. 왜냐? 예전같이 이 야당이 견제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의석상으로 보면. 여당이 마음만 먹고 또 일부에 추진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도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왜냐? 최근에 신현수 민정수석 사태가 단순히 검찰 인사 때문에 일어난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바로 이런 흐름들이 추진하고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비롯된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윤 총장이 본인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입법권자들이 하면 뭐 본인은 당할 수밖에 없죠. 네. 검사들 아무리 입장 표명해봤자 뭐 통과시키면 끝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뭘 하겠느냐.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수호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어떤 내면의 고민, 저는 아마 깊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윤 총장이 뭐 정치를 하겠냐 했을 때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본인의 입장에 봤을 때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헌법을 지키는 어떤 검찰총장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즉 임기를 지키는 것이 헌법적인 것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결단을 내리는 것이 헌법적 결단을 내리는 것인지,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한 아마 깊은 고민을 시작했지 않는가,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네. 예. 검찰과 야당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5선의 이상민 의원인데요.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너무나 단순 무식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그래서 지금 중대 범죄 수사청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면서 코로나 위기로 국민이 민생 걱정에 허덕이는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모든 개혁의 본질인 것처럼 끌고 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서 SNS를 통해서도 이상민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적절한가? 글쎄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비판적을 냈었는데, 류지아 변호사님,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께서도 이것이 당론은 아직 아니다. 따라서 뭐 3월 발의 6월 통과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다.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상민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요. 저 목소리가 어떻게 당 내에서 좀 확산될지 앞으로 그게 주목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상민 의원은 이제 변호사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수사와 이 공소 자체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중수청을 이제 무리하게 추시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흥미로운 점은, 이제까지는 이제 그 대통령의 속도 조절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청와대와 여당 내 이제 뭐랄까 강경파라고 표현할까요? 양쪽 사이에 이제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여당 내부에서도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당 내부에서도 이제 중수청 설치에 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이제 표출되는 것 같아요. 이제 결국 이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 결국 이러한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걸 두고 뭐 혹자는 이게 레임덕 아니냐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이건 역할 분담이다. 그냥 단순히 어떤 또 건강한 또 의견 대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이는 여권 분위기에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가 정정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 건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게 박범계 장관 그 발언 때문에 이제 촉발이 됐는데, 대통령의 의중이 뭐예요? 속도 조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속도 조절 이야기는 박범계 장관 그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오늘 박범계 장관이 속도 조절은 청와대의 얘기가 아니고 언론이 그렇게 표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던데. 예, 팩트는 임명장 주는 날 대통령께서 이제 예를 차 한잔하면서 그 당부할 때 그때 이야기가 나와서 실장님,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오해가 있을까 봐서. 네. 정확한 워딩은 워딩이 속도 조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뜻이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속도 조절해라고 하셨냐에 그렇다라고 답변해버리면 대통령께서 워딩을 그렇게 쓰신 걸로 되잖아요. 네, 교수님 뭐 영상만 봐서는 일단은 검찰개혁 관련해서 그 속도를 놓고는 당과 청의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단어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 단어를 그 단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영민 실장은 의미가 그런 의미로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김태현 원내대표는 그 말 그대로 속도 조절이란 말을 썼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영민 실장은 그건 아닌데 의미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 국회의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국회의원이 그대로 따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여당과 청와대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진행해 가는 건 좋은 거지만 본인들의 주장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분들의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뭐 대통령인 뭐 어떤 의미로 제가 얘기했는지는 제가 듣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유영민 실장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도로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건 뭐 확실한 건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유영민 실장이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다가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 이렇게 좀 말을 좀 바꾸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여당 내에도 의견이 다양하고 청와대도 지금 현재 TF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소위 그 검찰개혁 TF에서 일하는 분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율을 맞춰가야 된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뭘 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논의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어느 한쪽이든 경찰이든 검찰 어느 한쪽에 너무 많은 권력이 가게 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수사권을 검찰이 아예 안 갖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이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진문 교수님도 견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현종 의원님 근데 사실 이런 이제 의문이 좀 들긴 해요. 공수처가 이제 지난달에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아직 뭐 수사관자들 검사들은 없지만 지금까지 이제 처장, 차장이 공수처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줬어요. 그렇습니다. 당시 야당은 오히려 이걸 분리하자.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하자 했지만 오히려 그 당시 여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줬는데 근데 검찰은 안 된다. 이거 약간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공수처라는 게 최초로 얻은 게 한 20년 전에 당시 참여연대 쪽에서 처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처음으로 추진을 했어요. 원래 공수처의 본래 의미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 수사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수사를 끝난 다음에 이걸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도록 분리시켜놨습니다. 아까 지금 수차례 이야기, 황운하 의원도 이야기하고 지금 여당의 지금 이 의원들이 다 이야기하는 그거 아닙니까? 왜 수사 기소권 분리해야 된다는 게 세계적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요. 근데 왜 고위공직자 공수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모순되잖아요. 아니 검찰은 모든 막강한 권한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대한 막강한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딱 그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왜냐? 그 윤 총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통제권에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권 다 줘도 되고 통제권이 없는 데 대해서는 무조건 분리시켜야 된다. 이 이야기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공수처가 발족은 하긴 했지만 앞으로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기소권과 공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런 논리에서 보자면 공수처는요. 사실은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근데 공수처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앞으로 물론 이제 공수처라는 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뭐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공수처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이제 이 공영 공수처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